코틀린에서의 상속인데, 코틀린에서의 상속은 먼저 자바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코틀린에서 일단 상속을 하려면 이렇게 콜론을 쓰고 뒤에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n이라는 게 뭐냐면 코틀린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지금 이 example1이라는 클래스가 아무것도 상속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상속하는 걸 쓰지 않으면 암시적으로 any가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example 2에서는 명시적으로 any를 상속하였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 any가 상속되고, 결국 코틀린의 모든 클래스들은 최상위 클래스는 any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려면 콜론 뒤에 클래스의 생성자를 불러주면 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면 any가 상속이 됐다. 그리고 any는 자바의 오브젝트랑 다르다. any는 자바 랭.오브젝트라는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이다. 그리고 any라는 클래스에는 이런 equals 해시코드 toString만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랑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상속은 자바에서 extend 했던 거랑 약간 다르게 콜론만 쓰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속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일단 상속을 해줄 클래스가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 오픈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클래스에서 이제 헤더 뒤에 콜론을 찍고 이제 그 상위 타입을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속받은 슈퍼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파생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있으면 기본 생성자를 상위 타입 생성자를 호출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코틀린에서 상속하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AA 클래스랑 하나 만들고 BB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B 클래스가 AA 클래스를 상속을 한번 받겠습니다. 여기 콜론 헤더 뒤에 콜론을 쓰고 상속받을 클래스 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류가 나는데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성자를 컨스트럭터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AA라는 클래스가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을 시켜줄 클래스에서 오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AA라는 클래스는 상속이 가능한 클래스가 되었고, 이 클래스를 BB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AA라는 이 클래스는 X라는 값을 하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오류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상속받을 때 이 슈퍼 타입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나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B의 기본 생성자에 파라미터 하나 받고 이걸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상속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능은 없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상속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있었고, 그 기본 생성자의 뒷부분에서 상속을 받으면서 상위 타입에 대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장에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긴 했는데 이 상속을 받은 그 클래스에서 프라이머리 컨스트럭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생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은 각각의 보조 생성자에서 상위 타입의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슈퍼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에게 또 초기화를 할 수 있게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뷰라는 걸 상속을 받은 마이뷰라는 게 있는데, 마이뷰에 프라이머리 컨스트럭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세컨더리 컨스트럭처 3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 어떻게든 슈퍼 타입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프라이머리 컨스트럭처에서 이걸 슈퍼 타입을 초기화를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보조 생성자들에서 이제 슈퍼를 다 불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상속에서는 조금 보조 생성자를 구현할 때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컨스트럭처에서 이 뷰에 있는 기본 생성자를 불러서 뷰를 슈퍼 타입을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용을 했고,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컨스트럭처를 호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생성자에게 상위 타입을 초기화할 수 있게 위임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가 하면 매개 변수 하나 있는 보조 생성자에서 지금 슈퍼를 호출하지 않고 이 디스를 호출해서, 이 디스는 매개 변수가 없는 이 보조 생성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보조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것이 다시 슈퍼 타입을 초기화할 수 있게 이렇게 위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조 생성자들이 모두 슈퍼 타입을 초기화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나왔었는데, 일단 코틀린에서 클래스들은 모두 파이널입니다. 일단 클래스를 만들면 상속 자체가 아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야 되고, 이 오픈 어노테이션이 사용된 클래스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바의 파이널과 반대인데 이 오픈 키워드는 그래서 오픈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가 상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코틀린의 모든 클래스는 파이널로 상속이 안 되는 상태로 처음엔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왜 다 상속이 안 되게 파이널로 돼 있냐? 그 이유는 이펙티브 자바라는데 17 아이템에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인데, 메소드 오버라이딩 이 부분이 또 자바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오버라이딩 될 메소드에서 오픈 어노테이션을 요구합니다. 이 베이스라는 클래스가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속을 할 수 있는 클래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버드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뭔가 함수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v라는 함수가 오픈을 선언을 했습니다. 오픈 어노테이션을 선언했고, 여기 보시면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명시적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야지 이거를 재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위 클래스가 있고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함수를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고, 이런 함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디는 특별히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자바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테스트를 하면 이걸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뭐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를 알지만, 왜냐하면 오픈 키워드가 없어서 안 되는 건데, 일단은 테스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라는 걸 슈퍼타입 AA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픈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오픈이라고 해줬고, 그래도 오류가는데, 이제 보시면 이거 이제 오버라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상위 클래스에서 재정의가 가능한 함수들을, 멤버 함수들을 오픈으로 해줘야 되고, 상속받을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함수의 오버라이드를 어노테이션을 해줘야지 이거를 함수를 재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오버라이딩인데, 아까 프로퍼티라는 걸 잠시 보는데
프로퍼티는 필드가 아니라 계획과 셋 이런 메서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같은 경우도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특정 프로퍼티에 오픈을 해주고 하이 클래스에서 파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주면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퍼티를 재정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규칙인데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일단은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 A가 있고 일단 그 코틀린에서 상속을 받을 때 단일 상속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개가 상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념상으로는 상속이 여러 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현한 것이고 요거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임플리멘트 한 거고 이거는 이 B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한 거고 A는 익스텐즈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클래스는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 상속 자바랑 똑같습니다. 자바처럼 클래스는 하나만 상속받고 구현은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에 이 메서드가 구현체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는 abstract 펑션만 있어서 구현체가 없어서 모호성이 안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인터페이스 B에도 F라는 메서드의 구현체가 있고 클래스 A에도 F라는 메서드의 구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랑 B를 상속받은 C라는 클래스에서 F를 호출하면 도대체 무슨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모르게 되는 모호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코틀린에서는 언어 레벨에서 프로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A랑 B를 상속받을 순간 이제 C라는 클래스에서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같은 멤버에 대한 구현이 이 F라는 함수에 대한 구현이 두 개가 상속이 되었는데 이 파생된 C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C에서 직접 제공하는 클래스를 C에서 직접 F라는 구현체를 제공해서 이 모호성을 풀어라고 이렇게 오버라이딩 규칙을 코틀린에서 언어 레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AA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BB가 있고 여기도 여전히 F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클래스가 CC였고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잔뜩 찍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B를 좀 잔뜩 찍겠습니다. 그러면 C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B라는 클래스를 구현할 건데 여기 방법은 콤마를 찍고 BB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오류가 났습니다. 무슨 오류냐면 인터페이스에서 오픈이 없어집니다. 오픈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펑션 F를 오버라이드 재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A에서 또 상속이 됐고 B에서도 상속이 됐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자동으로는 되지 않고 오버라이드 F 함수를 만들죠. 이 F라는 함수를 상속을 받고 나면 자동으로 어떤 코드를 좀 작성해 뒀는데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 CC라는 클래스에서 F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상속받은 클래스들의 함수들을 부르는 것도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속받은 것 중에 하나를 호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슈퍼 뒤에
깍셀을 열고 이 해당 클래스를 써준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역시 비비도 호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이 f를 불렀을 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1 다음에 A의 F, 2 다음에 B의 F, 이렇게 3번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객체를 F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C라는 클래스를 하나 객체를 생성했고, 이 CC라는 클래스의 객체에다가 F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출될 거고,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이 출력이 되고, A가 출력이 되고, 2가 출력이 되고, B가 출력이 되고,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중상속을 할 때 클래스든 인터페이스든 어쨌든 여러 개의 슈퍼 타입을 가질 때 하나의 같은 멤버에 대해서 구현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모호성이 생기고, 그 모호성을 하이 클래스에서 강제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게 오버라이딩 규칙입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에서 이 오버라이딩 규칙을 해소할 때 슈퍼 플러스 클래스 명을 통해서 하이 클래스로 호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이 모호성을 해결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상 클래스인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현이 없는 클래스인데, 엑스텍스 멤버는 구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앞에 앱스텍트를 붙여야 되고, 이 앱스텍트가 있는 클래스에 한해서는 추상 메서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라는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인데 이 바디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이 F라는 메서드를 구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징이 이 추상 메소드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만든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기본 클래스들에 대해서만 오픈이 필요하고, 나머지 이 앱스텍트는 오픈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을 안 해주어도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의 기본적인 이런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 객체 생성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이런 아까 말했듯이 그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 같은 것들, 프로퍼티 같은 것들, 내부 오브젝트 같은 거, 중첩 클래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